숙박비 연장요금 지불이 완료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장요금이요? 무슨 말씀이시죠? 어제까지 저희 호텔에서 숙박하셨죠? 계속 집에 있었는데요. 내 이름은 야기 미호. 아주 평범한 30살 전업주부이다. 내가 소개하려는 건 성가신 이웃과 아주 열이 나게 싸운 얘기다. 그렇게 화가 났던 건 살면서 처음이었지. 우리 가족은 남편이 일하는 회사의 사택에서 살고 있다. 남편인 켄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아들과 셋이서 살고 있다. 값싼 월세로 가족 셋이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집에 사는 건 정말 운이 좋았다. 우리 사택은 기본적으로 주민끼리의 연결이 강하다. 남편끼리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다른 아파트나 집합주택보다 밀접한 관계인 것 같다. 육아할 때는 서로 도울 수 있어서 아주 좋은 환경이다. 하지만 조금 성가신 면도 있다. 어머나, 미호 씨도 참 머리가 많이 상했다. 여자로서 좀 가꿔야 하지 않을까? 나랑 동갑인데 나이가 더 많아 보이잖아. 죄송해요. 아이와 살다 보니 스스로에게 소홀해지더라고요. 에이, 아이 탓으로 돌리면 안 되지. 남편의 애정이 식어도 난 몰라? 보는 바와 같이 그녀가 성가신 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름은 노무라 레이카. 같은 사택에 사는 사람이다. 농담처럼 말하지만 입만 열면 빈정댄다. 심지어 은근히 신경 쓰고 있는 점을 딱 찌르는 점이 정말 짜증난다. 누구에게나 그렇게 대하는 거면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에게만 그런다. 다른 엄마 앞에서는 좋은 사람인 척한다. 분명 그녀는 나를 싫어하는 것이다. 하지만 짐작가는 부분은 전혀 없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너무 화가 난다. 반박할 수 있으면 마음이 편하겠지만 입장상 웃어넘길 수밖에 없어서 분하다. 왜냐하면 그녀의 남편은 내 남편의 직속 상사이기 때문이다. 레이카 씨와 문제가 일어나면 남편이 일할 때 방해가 될 것이다. 남편의 희망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일할 걸 그랬다. 하루 종일 레이카 씨를 상대하지 않아도 됐을 테니까. 힘내자, 힘내는 거야. 나는 매일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간신히 문제없이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단순히 빈정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게 그녀의 성가신 점이다. 예를 들면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직 그녀의 본성을 몰랐을 때의 이야기다. 안녕하세요. 미호 씨, 사택에 어서 와. 다들 정말 환영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분들이셔서 정말 안심했어요. 맞아, 다들 좋은 사람이야. 특히 나는. 농담. 아참, 모처럼 가까워졌으니 환영회를 하고 싶어. 그래봤자 우리 둘이서지만. 그건 죄송한데. 사양하지 마. 하게 해줘. 근데 미안해. 우리 집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당신 집에 실례해도 될까? 저희 집은 괜찮아요. 그럼 바로 내일 점심에 실례할게. 미호 씨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돼? 환영회라니 기쁘다고 생각하면서 흔쾌히 저희 집에 오라고 했다. 하지만 당일 그녀는 선물 하나 없이 들어와서는 초밥 배달 시켰어. 곧 올 테니까 받아줘. 초밥이요? 알겠어요. 만약을 위해 차와 과자, 샌드위치 같은 건 준비해뒀는데 초밥을 시켰을 줄이야. 미리 말해주지 않은 게 조금 신경 쓰였지만 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긴 했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순순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받을 때 현금으로 결제하게 했으니까 거스름 돈 없게 준비해줘. 네. 당연히 선불로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일단 환영회라는 명목으로 모인 거니까. 물론 반은 낼 생각이었지만 일단 내가 전액을 내야 하나 보다. 그 후 금방 배달이 와서 요금을 지불했다. 나중에 절반을 내겠다고 할 줄 알고 맛있게 초밥을 먹고 있었는데 맛있었다. 배불러. 그러게요. 잘 먹었습니다. 맛있는 배달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아. 앞으로도 맛있는 것 많이 알려줄게. 그럼 잘 먹었습니다. 네. 별 말씀을요. 레이카 씨는 지갑을 꺼내는 신용도 하지 않고 당연한 듯이 돌아간 것이다. 그래도 거의 초면에 심지어 남편 상사의 아내에게 돈 내주세요 라고 할 수는 없었다. 왜 내가 내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진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걸로 맛을 들인 건지 정도가 심해졌다. 저기 다음 점심 모임 말이야.
내가 가게를 고르게 됐는데 고민이 되더라고. 미호 씨는 원하는 거 있어? 기본적으로 뭐든 잘 먹지만 걔는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그거 말곤 다 괜찮아요. 얼마 전에 생긴 파스타집이나 역 앞에 있는 일식 카페 같은 건 어떤가요? 어머, 알레르기가 있구나. 힘들겠다. 말해준 가게 참고할게. 그럼 당일에 보자. 나중에 다 같이 모여서 레이카 씨가 예약한 가게로 향하자. 걔 전골집인가요? 맞아. 뭐 문제 있어? 저 알레르기가 있어서. 아, 참 그랬지. 미안해. 완전히 까먹고 있었어. 다른 엄마 친구들은 날 배려해서 다른 가게로 가자고 해줬지만 근처에 좋은 가게는 없었다. 여기 오면서 배고프다라는 얘기를 하며 왔으니 억지를 부릴 수는 없었다. 혼자만 돌아간다고 해서 분위기를 깨는 것도 마음에 걸려서 결국 안으로 들어갔다. 걔 전문점이라 사이드 메뉴밖에 먹지 못했는데 코스 요리값을 다 내야 했다. 확실히 나를 무시하고 있다. 게다가 다음 달 모임에서는 아주 평범하게 엄마 친구 5명이 모여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어느샌가 레이카 씨가 사라져 있었다. 계산할 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연락을 해보자. 지금 어디 계세요? 미안해. 연락하는 걸 까먹었어. 화장실에 서 있을 때 마침 전화가 왔는데 본가에 계신 엄마가 넘어져서 골절됐다지 뭐야. 그래서 급하게 가게를 나왔어. 어머님은 괜찮으신가요? 완전 괜찮아. 멀쩡해. 근데 가게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 미안하지만 미호 씨가 대신 내줄래? 다른 분들한테는 내가 낸 걸로 해줘. 다 같이 더치페이 하게 되면 나중에 각자한테 돈을 주기가 귀찮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저한테는 나중에 돈 주시는 거죠? 당연하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무례한 거 아니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려던 건 아니에요. 돈 때문에 다투고 싶지 않아서 미리 여쭤본 거예요. 아무튼 잘 부탁해. 다른 분들에게 폐를 끼칠 수 없으니 결국 대신 내게 되었다. 눈치챘겠지만 대신 낸 돈을 돌려줄 마음은 전혀 없었던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재촉했을 때도 다음 기회에 라고 말하며 도망쳤다. 대체 무슨 원한이 있어서 나한테만 이러는 건지 진짜 이해가 안 됐다. 이 사택에 이사 온 게 반년 정도 전이고 그녀와 알게 된 것도 그때였다. 원한을 살 시간도 없었을 텐데 슬슬 인내심의 한계가 와서 어느 날 남편에게 상담했지만 그래서 레이카 씨 때문에 고민 중이야. 일하는 중인데 미안해. 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떡하긴 뭘 어떡해. 진짜 괴롭힘 받고 있는 거 맞아? 우연이 아니고? 도저히 우연 같진 않아서 하는 말이지. 그래도 상사의 아내분이잖아. 다투면 곤란해. 다툴 생각은 없어. 지금까지도 실컷 참았어. 그럼 좀 계속 참아. 아내끼리의 사소한 다툼 같은 건 귀여운 수준이지. 왜 그런 식으로 말해? 난 진심으로 고민하는 거라고. 난 매일 일하느라 심력을 쏟고 있다고. 그 정도 일로 징징대지 마. 당신은 일을 안 하니까 레이카 씨를 상사라고 생각하고 힘내봐. 진짜 짜증나. 남편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연락한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제멋대로인 놈일 줄은 몰랐다. 내가 일하지 않는 것도 네가 바란 거잖아.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날 남편이 돌아온 후에도 계속 다투었다. 그래도 남편은 이해해주지 않았고 결국 아들이 깨서 언쟁은 중단되었다. 아무튼 내가 참아야 하는 상황에 변함은 없었다. 절대 우울해질 정도는 아니었지만 일상의 작은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갔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고민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며칠 전에 출장을 가서 나는 아들과 집에서 느긋이 있었다. 오랜만에 평온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집 전화기가 울렸다. 여보세요. 모니로봇 리조트의 야스다라고 합니다. 모니로봇 리조트? 그 고급 호텔이요? 네, 야기님의 번호가 맞을까요? 네, 맞는데요. 지난번에는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실수로 연장 요금이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연장 요금이요? 무슨 말씀이시죠? 5일까지의 숙박을 6일로 연장하신 건 말입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지만 아니, 잠깐만요. 저는 계속 집에 있었는데요? 얘기가 맞물리지 않아서 자세한 사정을 물어봤다. 우선 며칠 전에 리조트 호텔을 이용한 부부가 있었다. 숙박비는 선불로 받았지만 연장했기 때문에 그 요금은 후불이 되었다고 한다. 호텔 측의 실수로 체크아웃 때 연장 요금을 청구하는 걸 잊어버려서
요금 지불을 부탁하기 위해 전화한 거라고 했다. 하지만 애초에 나는 호텔에 숙박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상대는 우리 집에 전화를 했으니 이런 장난을 할 것으로 짐작하는 사람이 있었다. 누군지는 말할 필요도 없겠지. 직원분한테 그 이용객 중 여성의 인상착의를 물어보자 레이카 씨의 특징과 완전히 일치했다. 즉, 날 괴롭히기 위해 일부러 내 이름과 번호를 예약했다는 것이다. 나는 일단 전화를 끊고 바로 레이카 씨에게 전화해서 확실히 항의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그래. 지불을 안 했었구나. 까먹고 있었어. 제가 묻고 있는 건 왜 저희 집 번호와 제 이름을 사용했냐는 거예요. 그건... 왜인지 그녀는 우물쭈물해댔다. 전부터 저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건 아무리 그래도 너무 비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그래, 괴롭힌 거였어. 뭐가 그렇게 당당하세요? 지금 장난해요? 미안해, 잘못했어. 물론 연장요금은 내가 낼게. 앞으로는 태도도 개선할 거고 제발 용서해줘. 돈을 내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걸로 용서해달라는 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무튼 호텔 측에 바로 연락해서 지불해주세요. 이름을 위조한 것도 사과하시고요.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다. 잠시 후 냉정해지고 보니 아무래도 이상했다. 그러고 보니 남편이랑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장난을 친 걸까? 애초에 연장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건 호텔 측이 청구를 잊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수 없이 원래대로 청구했다면 나를 괴롭힐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머릿속에 맴돌던 뭐라 말할 수 없는 위화감. 그게 뭔지는 차분히 생각해보니 알 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는 것을 겨우 깨달은 것이었다. 수고가 많아. 출장은 즐거워? 뭐야 갑자기. 출장도 일이야. 즐거울 리가 없잖아. 에? 정말? 당연하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호텔을 연장할 정도면 어지간히 즐거웠나 봐? 뭐? 출장이 길어질 거라고 연락했잖아. 그래도 설마 리조트 호텔에 묵을 줄은 몰랐지. 요즘 회사는 통이 크네. 출장을 가는데 그런 좋은 곳에 묵게 해주다니 말이야. 당신 뭐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오해하지 않았는데? 출장 간 거 아니지? 적당히 좀 해. 그건 내가 할 말이야. 사람을 깔보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그럼 레이카 씨한테 안부 전해줘. 야 미호, 오해라니까. 그 후에도 계속 연락이 왔지만 다 무시했다. 그래, 내가 느끼던 뭐라 말할 수 없는 위화감. 왜 집 전화로 연락이 온 것인가? 나는 보통 유선 전화의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대부분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물론 레이카 씨에게 우리 집 유선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알고 있는 건 극소수의 사람뿐이다. 거의 가족만 알고 있다. 즉, 그 호텔을 예약한 사람은 내 남편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남편은 예약하면서 전화번호가 필요할 때 항상 유선 전화번호를 기입한다. 이번에도 평소의 버릇으로 저도 모르게 그렇게 했나 보다. 마무리가 어설픈 남자 같으니라고. 내 남편이지만 바보인가? 다시 한번 호텔에 전화해서 체크인한 사람의 풀네임을 물어보자 야기 켄지라고 알려주었다. 전화한 직원이 야기님이라고 해서 나라고 착각한 것이었다. 출장에 가 있을 남편이 왜인지 상사의 부인과 호텔에 묵고 있었다. 이건 아주 중대한 문제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몇 시간 후 허겁지겁 즐거운 불륜여행에서 돌아온 두 사람은 나란히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어서 아이는 사이좋은 이웃 엄마 친구에게 맡겨두었다. 사과만 들으니 질렸어. 그런 건 됐으니까 사정을 설명해. 머문머문 얘기하기 시작한 두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 둘의 불륜관계는 여기에 이사 오기 전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레이카 씨가 나를 괴롭힌 것도 단순히 질투 때문이었다.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 게다가 그녀는 남편과 헤어지고 켄지와 함께하고 싶었던 것 같다. 나는 진심으로 이 사람을 좋아해. 절대 일시적인 감정 같은 게 아니야. 라고 무릎 꿇은 채로 열변했다. 아, 네. 진심이시군요. 대단하네요. 그래서 켄지, 너도 같은 마음이야? 아니, 나는 그게... 그는 입을 다물었다. 켄지는 일시적인 감정이었나 보다. 그의 미적지근한 태도에 레이카 씨는 경노했다. 뭐?
나만을 사랑한다고 했잖아. 아니, 그건 말이 그렇다는 거지. 계속 같이 있고 싶다고 그렇게 많이 말해놓고 아내한테는 타이밍을 봐서 이혼 얘기를 꺼낸다고 했잖아. 시끄러. 너도 아직 남편이랑 헤어지지 않았잖아. 그건 당신이 이혼한 후에 말을 꺼내려고. 그것 봐. 너도 보신이 먼저잖아. 나랑 잘 되지 않으면 아무렇지 않게 결혼 생활을 계속할 생각이었던 거지? 뭐야 이 쓰레기 같은 남자는? 너같이 뻔뻔한 여자한테 그런 말 듣고 싶지 않거든? 시끄러. 둘 다 똑같아 이 멍청이들아. 미호, 너 그런 말 쓴 적 없잖아. 왜 그래? 그래 진정해. 너희들처럼 멍청한 놈들을 상대하는데 내가 얌전히 있을 수 있겠냐? 눈앞에서 남편과 불륜 상대가 치정 싸움을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나는 완전히 빡쳐버렸다. 켄지, 레이카 씨 남편 불러. 지금 당장 여기에. 그것만큼은. 미호 씨 용서해줘. 제발. 남편이 알게 하고 싶지 않아. 남의 가정을 망쳐놓고 자기만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냐? 내 박력이 압도된 건지 켄지는 얌전히 상사에게 연락했다. 몇십 분 후에 창백한 안색으로 나타난 상사에게 나는 사정을 설명했다. 레이카 씨는 훌쩍훌쩍 울었고 켄지는 허둥댔다. 정말 한심해. 결국 둘은 상대가 유혹했다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다시 싸웠다. 나와 상사는 골이 아파져 나중에 끝을 보기로 했다. 우리 바보가 죄송합니다 라며 불륜 당한 사이끼리 서로 사과하는 모습은 남들이 보면 얼마나 우스웠을까. 그리고 후일담. 켄지에게 나와 상대 남편분이 레이카 씨한테도 상대 남편과 내가 각자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다. 둘이 같이 500만 원에 가까운 위자료를 지불하게 된 것이다. 물론 두 부부 모두 이혼했다. 켄지 쪽은 상사의 아내와 불륜한 데다 근무 시간에도 만났다는 사실이 사내 심사에 걸려서 징계를 받았다. 아마 해고당할 거라고 한다. 나는 아이와 본가에서 유유자적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켄지의 희망으로 일은 그만뒀지만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든 일할 수 있었다. 상황이 정리되면 복귀하려고 생각 중이다. 양육비도 받을 수 있으니 즐겁게 생활하려고 한다. 레이카 씨는 위자료를 지불하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화려한 화장을 하고 밤에 출근하는 레이카 씨를 본 사람이 있다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일하는 엄마를 은근히 무시했던 벌을 받는 것 같아서 솔직히 속이 시원했다.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돌아오니 바르게 살아야 해 라고 아들에게 제대로 알려줘야겠다.